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영화인가? 코빅인가? 네, 오늘 가져온 이야기 영화 극한직업입니다.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는데? 자, 건물만 배달시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네, 이 영화 박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대놓고 웃기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웃기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은 감독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너는 이 영화를 왜 했니 했을 때 어떤 의도니 했을 때 웃기는 거다라고 그냥 자신있게 한번 말해보고 싶었거든. 네, 감독님 성공했어요. 최근에 유행하는 유튜브 웃음 참기 챌린지를 이 영화하고 대결하면 100이면 100 이 영화 극한직업이 무찌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화 극한직업을 보고 와서 정말 빵빵 터졌어요. 빵빵. 너무 웃어가지고 기운이 없다 이제. 그럼 천만가게 예상되는 영화 극한직업 스포 없는 리뷰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분석입니다. 사실상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스토리 구성을 띠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런 구성은 영화 범죄도시나 또는 베테랑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범죄도시나 베테랑에서 악당을 혼내줄 거라고 다들 예상하셨잖아요. 예고편에서 공개된 다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내용은 마약반 팀원들이 국제 마약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마약 조직 아지트 길 건너편에 있는 거의 뭐 쓰러져가는 치킨집을 인수를 하고 그곳에서 잠복 수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스토리의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지만 이 영화는 영화 범죄도시와 베테랑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영화 범죄도시나 베테랑에서는 악당 역인 장첸 그리고 조태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악행들이 뭐 하나씩 까발려지고 점점 더 극악무도한 악당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들을 소탕하고 혼내주고 검거하는 이 거기에서 오는 희열을 관객들에게 전달했었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권성징악 구조의 스토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극한직업은 그 악역들을 그렇게 나쁜 악역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악역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에선 오히려 이 마약반 팀원들을 굉장히 좀 무능한 팀원으로 그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때문에 또 다른 기대를 걸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오합지졸 팀이 어떻게 저 범죄 조직을 소탕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다음은 오락성입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종일관 웃기려고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미디 영화니까 웃기겠다 뭐 하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생각,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그냥 빵빵 터뜨려버려요. 보통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가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웃음 포인트들이 재미를 반감시킬 때도 있고 뭐 갑자기 심파로 이끌고 가서 억지로 눈물을 흘리게 한다거나,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이병헌 감독의 전작인 스물이나 뭐 바람을 생각하면은 뭐 지가 웃겨봐야 얼마나 웃기겠어 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무방비 상태인 관객을 빵 터트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 상황에서 당해버리니까 그냥 관객은 그러기가 되고 그 후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영화가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빵 터지고 또 따라가다가 빵 터지고, 뭐 시종일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관객들을 영화가 만들어온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다가 그냥 폭 빠뜨려버리고 계속 빵빵 터뜨려요. 장소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촬영이 치킨집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치킨집 한 장소에서 수만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요. 다만 그 에피소드가 다소 황당한 설정을 많이 띠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설정 속에서 모든 게 다 빵빵 터져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설정들이 있었냐, 다음은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영화가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유는 저는 다 이 캐릭터들의 케미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케미가 정말 좋아요. 사실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각자 영화 안에서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웃긴 애들만 웃길 수도 있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엇나가기도 하면서 막 재미를 반감시키기도 하거든요. 아메리칸 스타일. 그리고 뭐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도 분명히 생기기도 해요. 그 중에 제일 걱정이었던 캐릭터가 재훈 역의 공명씨였어요. 이렇게 센 캐릭터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이 5명이 주는 이 티키타카가 뭐 죽을 수도 있던 공명씨까지 살려버려요. 고반장 역의 류승용 씨가 가진 그 카리스마 코미디, 그리고 뭐 여배우 이미지 따위는 완전 개나 져버린 장영사 역의 이한희 씨, 꾸물거리지 말자. 그리고 정말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는 마영사 역의 진성규 씨, 그리고 뭐 촌철살인 말빨의 영호 역의 이동희 씨,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재훈 역의 공명 씨까지 이 5사람이 주는 케미, 그리고 이 5사람이 주는 이 티키타카가 닥치 마려.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 사실 류승용 씨나 이한희, 뭐 이동희 씨는 딱 기존의 작품들에서 선보였던 그런 코미디를 똑같이 선보였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제야 만난 연인들처럼 그 캐릭터들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버물려지고,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색다른 재미를 관객들에게 선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어떤 장면들이 많이 웃겼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 정도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 재밌게 봐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딱히 없어요. 그래도 딱 하나를 뭐 뽑자면은 억지로 만든 설정들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즐비해요. 근데 우리 이거는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최동훈 감독의 전작들 타짜라든가 이런 영화들처럼 잘 짜여진 각본과 스토리에 몰입을 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관람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웃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정말 제 역할을 다하는 영화 극한직업 진짜 정말로 추천합니다. 네, 그럼 범인보다 닭을 더 많이 잡는 영화 정말 닥치고 꼭 봐요. 정말 꼭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극한직업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